네, 반갑습니다. 저는 가능성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서종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명이 가능성연구소라고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능성연구소라는 이름을 생각하게 된 이유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 그리고 관공서 이런 쪽에서 새로운 뭔가를 시도를 많이 하는데 그 새로운 뭔가의 시도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견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는 방식이지만 그것보다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가능성 중심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것도 새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2000년도에 들어서 이제 직장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직장생활 한 10년 경험하다 보니 뭔가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필요하고 큰 새로운 동기가 필요한데 우리가 너무 문제점에 발목 잡혀서 한 발짝 나가는 걸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문제 있는 걸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우리가 잘하는 게 또 있잖아요. 어떤 조직이든 어떤 단체든 좋은 게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동력을 새롭게 만들어 보는 게 새로운 힘이 되겠다. 그래서 조금 연구소 이름이 생소합니다만 가능성연구소라고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우리 단체,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힘을 좋은 점에서 출발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이제 가능성을 먼저 주목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세요. 그런데 익숙하진 않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하는 강의와 컨설팅도 익숙하게는 무엇이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이 시작이었는데, 물론 그 능력 굉장히 중요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하려고 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가능성이 무엇인지, 우리 내부에 있는 힘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시선을 전환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익숙치 않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강의랑 컨설팅 이런 부분을 해보면 본인들이 뭐가 문제인지는 아주 오랫동안 생각을 해보는데 뭐가 강점인지 잘하는지 이건 성인들도 학생들도 조금 낯설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각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현장에서 좀 많이 느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가능성연구소에서는 심리치료 상담도 하는데 이제 개인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오는 거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오시는 거죠. 그런데 그걸 극복해낼 힘도 사실은 개인한테서 출발될 요소들이 되게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스스로 이제 갖고 있으시면서도 발굴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의 전환과 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많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많이 좋아하죠. 그런 상황. 개인적인 차원의 그 돌파구도 필요하지만 지역 전체 차원에서의 돌파구도 사실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금상첨화겠지만 이 지역 전체적인 상황, 배경 이런 것 때문에 개인이 영향을 받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게 참 맞물리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선 지역적 차원에서는 사실은 생애 주기 전체로 봤을 때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 모두에게 다 기회가 좀 더 다양하게 장이 펼쳐져야 되고 마련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저희 지금 이제 한 60, 70대 정도 접어드신 아직은 어르신이라는 얘기가 적절하지 않은
굉장히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신 분들도 본인의 역할이 지역사회에서 더 많아지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요. 그렇게 돼야만 사회가 건강해지죠. 근데 이분들도 신경 제대로 못 써드리는데 20, 30대는 더한 거죠. 이제 활발하게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영역에서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도전을 펼쳐야 되는데 사회가 그걸 상대적으로 더 기반을 적게 만들어주니까 위축되고 탈출을 꿈꾸고 이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시각이 조금 전환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시각의 전환이라고 하는 건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에서 실존하는 직업의 가지수는 거의 2만 가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매번 새로 생기는 직업이 있고 사라지는 직업도 있습니다만 주요하게 그 관심을 갖는 직업들은 항상 한 100여 가지 정도에 집중돼 있게 마련이죠. 뭐 그건 선진국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본인에게 정말 잘 맞고 본인이 잘 해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좀 인정받는 직업 위주로 먼저 고민하고 나머지 부분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뭐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경우도 제법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멋지게 재밌게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의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강점, 가능성, 어떤 부분에 흥미를 갖고 즐겁게 일을 하고 지치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한 관점의 전환이 개인 차원에서는 조금 있어야 되고 지역 차원에서는 그런 다양한 관점들이 뿌리내릴 수 있게끔 다양한 계기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엘리트라고 하는 잘 되는 사람들만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잘 굴러갈 수는 절대 없기 때문에 좀 더 지금보다는 색깔이 100가지, 200가지 훨씬 다양한 청년들이 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지역사회에서 동반되어서 추진되어야만 이게 개인의 전환과 지역사회의 계기 마련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낼 것 같습니다. 대안적 삶이라고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좋아하는 삶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왜 그런 말을 생각했냐면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에 새로운 답인데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답이 무려 수만 가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100가지 정도에서 그 속에 자기가 그런 삶을 살 건가 못 살 건가 라는 것으로 고통받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50이 넘어가면서도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는 거죠. 좋아하는 것에 집중해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게 동사라고 생각해요. 동사. 하는 과정이 제일 소중한 거고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물질이나 재화나 어떤 경험을 갖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그걸 가진 뒤에 그걸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뭐 영상 장비라든지 음향 장비라든지 굉장히 고급스러운 뭔가의 전자제품들을 갖고는 있는데 10분의 1 정도 기능도 못 쓰는 분들이 많거든요. 갖고만 있는 거죠.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그 재미를 자기의 인생 전체에 스며들게 하는 긴 시간의 노력, 그런 긴 시간의 투자.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그거 같아요. 아주 소소한 거, 아주 작은 거에 만족합니다. 그 변화를 자기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이걸 가졌다, 뭐 이런 것 처음의 기쁨보다도 그것을 계속 써나가면서 조금하는 차이를 발견해내는 것 자체를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이게 그 과정 속에 제대로 된 맛을 스며들게 하는 그게 진짜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는 것, 그게 가장 대안적인 것 같아요. 그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내어보는 것, 그게 대안적인 삶인 것 같아요.